자, 쌤, 봅니다. 저 전화 들으면 안 돼요. 너무 졸린데. 뭐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졸리대? 이 앞에서 목이 저부터 졸렸어요. 앞에 있어서 그래요. 자, 불러줄게요. 75쪽에 책 빨리 펴. 이거 다 먼저 왔어. 75쪽에 1-1번에 4, 2-1번에 12, 3-1번에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아, 니은. 자, 이 세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아, 니은. 좀 쉬웠어 이거. 이거 틀리면 사람 질문이 있을 리가 너무 쉬운 그러니까요. 문제였잖아요. 질문 없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74쪽에 자, 저번에 여기까지 이제 다면체까지 설명을 했고 정다면체 보겠습니다. 정다면체.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다면체가 일단 뭘까요? 정다면체는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다각형이면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정오각형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만 둘러싸여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 보세요. 얘 지금 어떻게 생긴 건지 알겠니? 바닥에 정삼각형 하나 있고 옆에 정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덮여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요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이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모여 있는 거죠. 요 한 꼭지점에. 그치? 근데 이 꼭지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꼭지점도 어때요? 몇 개가 모여 있냐 물어보면 항상 세 개의 정삼각형이 모이고 있죠. 보이니? 그치?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이 늘 세 개씩 모이고 있죠. 모든 꼭지점이 다. 그치? 그거를 만족해 줘야지만 우리가 정다면체로 인정을 하는데, 그 정다면체로 인정되는 첫 번째 친구가 여기 있는 정사면체입니다. 그치? 구성하고 있는 도형은 정삼각형이고요. 정삼각형이 4개가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정사면체인 거예요. 얘가 가장 면이 적은 정다면체고,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죠. 정육면체. 딱 그냥 주사위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보면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육면체고, 인서야, 얘를 구성하고 있는 요 도형은 뭐예요, 요거? 그냥 사각형 아니고 정사각형이지. 그리고 이 한 꼭지점에 지금 정사각형이 몇 개가 모여 있나요? 그치, 3개의 정사각형이 지금 여기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팔면체인데, 정팔면체는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여러분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요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은 모양. 그지? 피라미드를 이렇게 붙여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까 이것도 정삼각형이었잖아. 근데 얘는 이 한 꼭지점에 주어나 몇 개의 정삼각형이 모여 있었죠? 4개. 3개가 모여 있었지. 근데 얘 봐봐. 얘 여기 봐봐. 요 꼭대기고. 자, 요 꼭지점에 지금 몇 개의 정삼각형이 모여 있나요? 4개. 얘는 그치 4개지. 피라미드 모양 생각해 보면 정삼각형 4개가 모여 있죠. 그게 달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8개의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인 정팔면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12면체하고 정20면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정12면체는 이 한 면의 모양이 뭐예요 지금? 정오각형이죠. 정오각형이고요. 정오각형이 지금 요 꼭지점 봐봐. 요 꼭지점에 보면은 요쪽에서 하나, 요쪽에서 하나, 요쪽에서 하나, 3개의 정오각형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여가지고 정오각형들이 모여서 정12면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정20면체. 이것도 지금 보면 정삼각형인데, 자, 요 꼭지점 봐봐요. 요 꼭지점에 모이는 정삼각형이 지금 몇 개예요? 보이니? 이거 몇 개가 모여? 5개가 한 꼭지점에 모입니다. 그죠? 그렇게 모이면 5개가 모여가지고 정삼각형 5개가 모여서 정20면체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정다면체의 종류는 이 5개가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딱 5개가 다인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규칙을 좀 보면 얘가 지금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얘도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얘도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얘는 한 꼭지점에 3개 모이고
얘는 한 꼭지점에 4개 모이고 얘는 5개 모이지. 그럼 질문. 자, 3개 모이는 애도 있고 4개 모이는 애도 있고 5개 모이는 애도 있는데 왜 6개 모이는 애는 없을까? 한 꼭지점에 6개 모이는 애는 왜 없을까? 적을 수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가 정삼각형을 내가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요 정삼각형이랑 똑같은 애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이 모양을 모을 수가 없구나. 뒤집어야 되네. 에휴, 머리로 생각하자. 자, 여기다가 내가 정삼각형들 이렇게 6개를 모으게 되면 이렇게 6개를 모으게 되면 이 6개의 이 각도 하나가 몇 도씩이죠? 이렇게가 다 60도짜리지, 그치? 60도짜리가 6개가 다 모이면 몇 도가 돼버려요? 360도 꽉 차게 되죠. 꽉 차게 되면 우리가 정다면체를 만들려면 빈 공간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비어 있어야지 이 비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둥근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6개의 정삼각형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360도 꽉 차버리면 평평하게 되겠죠. 6개가. 그럼 이렇게 아무리 붙여나가도 이게 쭉 옆으로만 퍼지지 얘가 이렇게 둥글게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도가 36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3개 모여도 괜찮고 4개 모여도 괜찮고 5개 모여도 괜찮은데 6개 모이면 360도가 되기 때문에 6개는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5개까지만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가 3개가 있는 겁니다. 4면체, 8면체, 20면체. 그럼 요놈 봐봐, 요놈. 자, 요놈. 얘는 지금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정사각형은 한 내각이 몇 도죠? 이거 몇 도예요? 90도짜리지? 90도짜리는 4개만 모여도 몇 도가 되니? 90도 4개만 모여도? 그치, 이게 360 돼버리잖아. 그래서 정사각형을 가지고 내가 만든다면 4개도 한 꼭지점에 모으면 안 돼요. 4개도 못 모으니까 몇 개까지밖에 못 모여? 3개까지밖에 못 모이잖아.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거는 한 꼭지점에 3개 모이는 게 최선이야. 더 이상 모일 수 없어.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놈도 똑같아요. 자, 요거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정오각형은 한 내각이 몇 도죠? 108도입니다. 108도. 그러면 108도가 3개 모이는 것까지는 어때? 108도 3개 모이면 324도니까 아직 360은 넘어가지 않죠. 3개까지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입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4개가 모이게 되면 모일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죠? 4개 모이게 되면 360 아예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정오각형도 한 꼭지점에 3개밖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오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도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딱 5개가 끝입니다. 자, 정육각형은 한 내각이 몇 도죠? 몇 도죠? 120도지. 그럼 정육각형은 3개만 모이면 몇 도예요? 3개만 모이면 360이야. 그러니까 정육각형 이상부터는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딱 5종류의 정다면체만 가지고 요거만 존재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요거를 이제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근데 면의 개수는 사실 외우는 게 아니죠. 면의 개수는 왜냐면 지 이름이잖아. 정사면체, 그럼 면 몇 개야? 4개지. 정육면체, 당연히 6개, 그죠? 8면체면 8개, 12면체면 12개, 20면체면 20개. 그냥 자기 이름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 그 밑에 있는 모서리와 꼭지점인데 모서리의 개수를 보시면 어떤 그런 그냥 외울 때 약간 도움이 되는 규칙이 있어요? 여기 보이나, 여기? 이렇게. 자, 정육면체랑 정팔면체는 모서리 개수가 어때? 12개, 12개 똑같죠? 그리고 또 정12면체와 20면체의 모서리 개수도 어때요? 이렇게 똑같아요. 30, 30으로 똑같아. 그지? 그래서 6개, 12개, 12개, 30개, 30개. 그죠?
요렇게 모서리의 개수가 뒤에 두 개가 똑같다. 요게 좀 외우기 편한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를 외울 때는 꼭지점은 요렇게 외웁시다. 꼭지점은 자, 요 놈이랑 똑같죠. 그치? 얘네들이 요렇게 똑같고요. 또 반대편에 요거가 어때요? 요렇게 똑같죠. 그쵸? 그치? 그냥 외울 때 그냥 도움이 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6면체와 8면체는 서로 꼭지점의 개수가 크로스로 같습니다. 6면체는 8개고 8면체가 6개. 요렇게 X자로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12면체랑 20면체도 그래요. 여기도 봐봐. 12면체면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하고 요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게. 그 다음에 여기 20면체 여기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좀 같이 곁들여가지고 외워줘야 우리가 외우기 좀 편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종류의 정다면체만 존재한다. 그리고 걔네들의 모서리와 꼭지점에는 이런 규칙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외워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76쪽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봅시다.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 은산이가 한번 해볼까? 정다면체는 5가지 뿐이다. 어때, 은산아? 맞죠? 그쵸? 다인아, 그 5가지가 정 몇 면체였지?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맞아. 이렇게 5종류였습니다. 정다면체. 이렇게 5개. 자,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주원아 어때? 자, 정4면체는 일단 어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정. 앞장 봐봐. 자,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애가 누구였니, 주원아? 그렇지. 자, 요로 정12면체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애가 누구였어요? 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강주원. 정삼각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 누구냐고요? 너 지금 12면체를 봐봐. 얘가 12면체지? 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애가 4면체, 8면체, 20면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인서야, 정4면체는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 몇 개가 모여 있었죠? 3개가 모여 있었어요. 정8면체는 몇 개가 모여 있었죠? 4개가 모여 있었어. 정20면체는 몇 개가 모여 있었죠? 5개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6개는 안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정6면체. 정6면체는 어떤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지?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얘가 유일하게. 그죠? 정사각형 몇 개가 모여서? 4개 모이면 360도 되는데 3개 모인다 그랬죠. 3개. 그 다음에 12면체는 유일하게 또 뭐가 모여서? 오각형이 모이는데 정오각형이 몇 개 모였더라? 5개 못 모여. 5개 각도가 몇 개인데? 3개.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될 거예요. 그치? 정삼각형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 3종류, 정사각형 1종류, 정오각형 1종류. 근데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도는 360을 못 넘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5종류가 다야. 자, 그럼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얘네 5개가 다 서로 같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다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일정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 4면체 그러면 무조건 3개씩 모인 거고, 그지? 정 20면체 그럼 무조건 5개씩 모인 거고, 그죠? 각각의 정다면체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맞고요.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는 지은아 몇 가지라고? 세 가지였지, 그지? 세 가지. 4면체, 8면체, 20면체. 얘는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면체를 구해라. 일단 6면체. 6면체예요. 6면체.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어. 6개. 근데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뭐 아니면 뭘까? 기둥 아니면? 기둥 아니면 그 가면 뭐지? 면체. 갑기둥. 갑뿔. 갑뿔대야. 뿔대는 뭐였지 얘들아? 뿔대? 잘린 거. 그지? 각뿔을 중간에 이렇게 탁 자른 거였죠, 그죠? 그리고 걔도 밑면이 2개 있었지. 그리고 밑면이 평행했었습니다. 근데 기둥이랑 뿔대의 차이는 뭐였죠? 기둥은 밑면 2개가 서로 크기가 어때? 똑같았지. 기둥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뿔대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니까 밑면 2개가 평행하긴 한데 크기가 밑에 게 더 어때? 크고 위에 거는 조그맣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치? 그런 차이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이래요. 만약에 옆면이 직사각형이었으면은 뭐라고 확신할 수 있지? 각기둥, 그치? 각기둥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근데 옆면이 사다리꼴이면 얘는 뭐예요? 각뿔대죠, 그죠? 각뿔대. 자, 그럼 여러분 각뿔대 중에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각뿔대. 일단 무조건 위에 하나 밑에 하나는 있잖아. 그럼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려면은 옆면이 몇 개여야 돼? 옆면. 옆면이 이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지, 4개가. 그치? 옆면이 4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몇 각뿔대야? 사각뿔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다 합치면은 답은 사각뿔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나온 김에 옆에다 한번 써볼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N각 기둥, 그 다음에 N각 뿔, 그리고 N각 뿔대 이렇게 썼죠. 자, 그래서 N각 기둥, N각 뿔, N각 뿔대에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이런 거 썼었습니다. 그지? 자, 선민아, N각 기둥에 면이 몇 개 있을까? 예를 들어 오각 기둥. 오각 기둥은 면이 몇 개야? 7개지? 그 7개는 N각 기둥으로 얘기하자면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N 플러스 몇? 그렇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민성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은 N각 기둥의 꼭지점은 몇 개일까, 민성아? 예를 들어 오각 기둥 한번 생각해봐. 오각 기둥의 꼭지점 몇 개지? 10개지. 그 10개는 위에 쪽에 5개, 밑에 쪽에 5개잖아. 그럼 N각 기둥이면 위에 쪽에 N개, 밑에 쪽에 N개. 그럼 N 더하기 N이니까 뭐야? 2N. 맞죠? 2 곱하기 N이니까 2N. 자, 그 다음에 N각 기둥의 모서리는 태규, 모서리 몇 개? 그렇죠. 3N개죠. 3N개. 왜? 위에 N개, 밑에 N개, 올라가는 거 중간에 N개. 맞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 기둥이랑 완전히 똑같은 구성을 갖는 게 누구였지? 이거랑 똑같은 구성을 갖는 거? 얘야? 뿔대였죠, 뿔대. 그죠? 뿔대는 기둥이랑 구조가 똑같았어. 구조가 똑같은데 약간 그냥 좁아지는 거였어요. 여기도 똑같이 n 플러스 2, 2n, 3n이었고. 자, 그럼 뿔만 남았어, 뿔. 자, 뿔. 은산이 n각 뿔의 면은 몇 개였더라? n 플러스 1이었어요. 좋아요. 자, 선규. n각 뿔의 꼭지점은 뭐였더라? n 플러스 1이었죠. 그쵸? 네, 바닥에 n개 있고 꼭대기에 그냥 딱 하나 있었지. 각뿔의 꼭지점. 그쵸? 하나 있었고. 자, 주원이 n각뿔의 모서리는 뭐라고 썼더라? 2n 맞아요. 2n. 올. 좋아요. 자, 이게
기둥과 뿔과 뿔대의 면과 꼭지점과 모서리의 개수였다. 자, 밑에 문제로 가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개도만 딱 봐도 이거 정 몇 면체예요? 정 6면체입니다. 정 6면체인데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조립해 보라는 거야, 얘들아. 요걸 머릿속에서 조립해 보면은 AB하고 만나게 되는 면이 뭘까?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머릿속에서 조립되니? 안 되니? 머릿속에서 조립 안 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요거를 조립을 한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딱 붙는 모서리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요 모서리. 요 모서리는 조립하면 누구랑 붙겠어? ML. 그 바로 옆에 있는 얘랑 붙겠죠. 그죠? 얘랑 이렇게 붙겠지? 맞죠? 그러면은 그 다음 여기 모서리 있죠, 여기. 요 모서리가 그럼 누구랑 붙겠어? LK. 그죠? 얘가 그 옆에 있는 얘랑 붙겠죠. 그지? 그러면 AB는 누구랑 붙을까? KJ. AB는 그쵸, 여기 있는 KJ하고 붙겠지.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확실하게 붙는 모서리를 한 세트 찾은 다음에 본홈에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짝을 이뤄가면 돼요. 그죠? 얘랑 얘랑 붙으니까 얘랑 얘랑 붙겠고 이렇게 짝을 이뤄가면 돼. 그러면은 답은 KJ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77쪽으로 가서 회전체 보겠습니다. 회전체. 자, 회전체 여러분 초딩 때 배우지 않았나? 배웠어? 배우지 않았어요? 안 배웠어요? 자, 회전체라는 건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1회전, 그러니까 360도만큼 휙 돌렸을 때 그때 생기는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요렇게 선이 하나 있고 여기다가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붙어 있는데 요거를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휙 돌리면 요 삼각형이 옆으로 휙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걔가 한 바퀴 휙 돌아가면서 그 지나가는 그 자리, 그 자취가 무슨 도형을 만들까요? 이렇게 생긴 뭐라 부르지 우리? 원뿔을 만들죠, 원뿔. 그치? 그러니까 원뿔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회전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라면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휙 돌리면 원기둥이 되겠죠. 원기둥. 그치? 원기둥이 될 거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될까? 뿔대, 가뿔대. 아니 원뿔대가 되겠죠. 그죠?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 옆에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원뿔대 모양이 되겠다. 이런 거 전부 다 회전체입니다. 그지? 그럼 회전체를 약간 이제 심화를 시키면, 자, 만약에 이런 모양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될까? 그지? 입체 도형이니까 9가 되겠죠. 9. 그지? 공 모양이 될 거예요. 9도 그러면 회전체고요. 자, 조금 더 심화시키면 이거는 어때요? 요걸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 도넛. 그렇지. 그러니까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는? 뻥 뚫려 있는, 그치? 딱 그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죠. 그런 모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전체에 해당되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회전체에서 아까 그 가운데 지나가는 그 축을 회전축이라고 부르고요.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렇게 생긴 이런 걸 모선이라고 부른다. 여기도 요거를 모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여기를 모선, 가운데 지나가는 요 기준되는 애를 회전축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원뿔대가 뭔지 지금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고요. 원뿔대도 밑면이 두 개가 있긴 한데 두 밑면의 크기는 어때? 요거는 좀 작고 요거는 좀 넓고 밑면 두 개가 크기가 좀 다른 그런 모양이다. 앞에서 했던 각뿔대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체의 성질은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에는 항상 원이 나타난다. 자, 아까 전에 요렇게 딱 가운데 있는 얘가 뭐라 그랬죠? 무슨 축? 주원아, 무슨 축? 회전축. 그러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태규야, 얘랑 수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자른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렇게 원기둥 이렇게 있는데 원기둥을 내가 이렇게 탁 자른단 말이에요.
원기둥을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딱 보면 어떻게 될까? 정확히 원 모양이겠죠. 원뿔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뿔의 단면을 봐도 원이겠죠. 그지? 그 다음 아까 그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원은 원인데 겉에 원이 하나 있고 안에 원이 하나 있겠죠. 주원아 상상되니? 상상이 돼?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 있어. 그랬을 때 이 두루마리 휴지를 그럼 안에도 이렇게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뚫려 있을 때 이걸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로로 탁 잘랐어. 가로로 탁 잘라가지고 그 잘라진 단면을 딱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물려있는 그지? 그러니까 원인데 이렇게 원이 있는데 안에 요만큼은 어떻게 돼 있어? 뽕 뚫려 있겠죠?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런 단면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회전체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 원이 무조건 보인다는 거예요. 원이 무조건 보여. 자, 근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뭘까요? 회전축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자른다? 이렇게. 칼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원 기둥이 있는데 원 기둥에서 내가 칼질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잘려진 면을 딱 보면 어떻게 될까? 뭐가 보일까? 원기둥이 이거잖아. 자,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원기둥을 지금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다음에 그 잘려진 단면을 보면 단면이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 무슨 도형이에요? 직사각형이 보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원뿔도 마찬가지로 회전축을 포함하게 세로로 이렇게 쫙 자르면 자, 요렇게 생기는 요게 보일 텐데 요거는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왼쪽이랑 오른쪽이 어때? 대칭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고, 그쵸? 원뿔 때는 뭐가 보이겠어? 요로 무슨 모양이야 이거? 이거 사다리꼴 모양이 보이겠죠, 원뿔 때는. 그치? 회전축을 포함해가지고 잘랐을 때는 그 모양이 다 어때요? 다 각각 다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르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원이 나온다. 그치?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는 모양에 따라서 다 종류가 다르다. 맞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요거 있지, 요거. 얘가 무슨 도형이야? 구라는 도형이죠, 구. 이 구라는 도형은 되게 신기해요. 구는요, 아까 요렇게 잘랐을 때 원이었죠? 아니, 요렇게 잘랐을 때 원이었죠? 요렇게 잘라도 뭘까요? 원이겠죠? 이 구는 있잖아. 어떻게 잘라도 무조건 원밖에 안 나옵니다. 구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잘라도 단면은 뭘까요? 이렇게 단면이 가래떡이라고요? 와 맛있겠다. 웬 가래떡? 하원이랑 타원이 그 떡국에 넣는 그 떡 말하는 거야? 야, 보통 가래떡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떡을 생각하지 않냐? 그죠? 아무튼 타원이 아니야. 그냥 원이야. 그냥 원 나와요. 신기하죠? 어떻게 잘라도요. 중간에 자르다가 막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툭 자르잖아요. 툭 자르면은 이렇게 자르든 어떻게 잘라도 무조건 단면은 원 나옵니다. 구가 갖는 특징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자르든 단면은 무조건 원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회전치의 전개도. 전개도가 무슨 뜻이니, 은산아? 전개도. 다 잤어 이제? 아직 더 자야 돼? 전개도가 뭐지, 은산아? 어떻게 놓은 거? 쫙 펼쳐놓은 거죠. 여러분 혹시 전개도의 반대말 알아요? 그렇지. 전개도의 반대말은 겨냥도입니다. 겨냥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로 그려놓은 걸 겨냥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펼쳐놓은 걸 전개도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원기둥을 전개도로 펼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위 뚜껑 딱 열고, 아래 뚜껑 딱 열고, 옆면 쫙 펼치면 이렇게 직사각형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여러분 여기다 표시 좀 해놔. 이 원의 둘레 길이 있죠? 이 원의 둘레 길이는 무조건 어디 길이랑 같을까요?
이 옆면에 인서 서서 자? 자지 않겠다고 나간 거 아니야? 서서 자면 어떡해. 자,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주원아 어디랑 같다고? 이게 뭐야? 쌤, 법 하나만 먹을게요.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걸 네가 다시 조립한다고 생각해봐. 네 앞에 요렇게 종이로 이렇게 네모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 그럼 네가 이걸 다시 조립해가지고 원기둥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지점은 요 부분하고 딱 붙어야 되죠. 맞니? 그치? 그래서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자, 이 밑에다 써놔. 밑면의 둘레가 옆면의 가로와 같다. 옆면의 가로하고 같습니다. 옆면의 가로하고 밑면의 둘레가 같습니다. 밑면이에요. 밑면의 둘레가 옆면의 가로와 같다. 그래야지 이거를 다시 조립할 수 있어요. 이 길이가 다르면 조립이 안 돼. 지금 나 썼어? 자, 그 다음에 옆에 원뿔 볼게요. 원뿔은 펼치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 바닥에 있는 건 당연히 원이 될 거고, 그 옆면에 그 꽃갈 모양 있잖아. 그 꽃갈 모양을 쫙 잘라가지고 펼치면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길이가 이제 어디랑 같을까? 요 길이가? 생각해봐. 다시 조립한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번에는 이 부채꼴에 어디하고 붙어요? 여기하고 붙지 않을까? 여기? 이해되니? 그지? 여기하고 붙을 거야, 여기.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는 뭐가 같냐면 밑면의 둘레가 자, 이번에는 이제 옆면이 이제 부채꼴이잖아요. 그래서 옆면에 호의 길이와 같습니다. 옆면의 호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뿔대가 좀 특이해요. 원뿔대가 전개도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원뿔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원뿔을 자른 거잖아요. 원뿔을 자른 거니까 원뿔의 전개도에서 잘려 나간 거예요. 위에 부분이. 그래서 원뿔의 전개도에서 일부분이 잘려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봐봐. 작은 밑면이 있고 큰 밑면이 있잖아요. 이 작은 밑면의 둘레 길이는 뭐랑 같겠어? 당연히 여기랑 같겠죠. 여기 얘랑 만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큰 밑면에, 이 바닥에 있는 큰 밑면의 둘레 길이, 얘는 당연히 또 뭐랑 같아? 얘는 긴 호의 길이 요랑 같겠죠. 그죠? 요렇게 같겠죠. 요거는 뭐 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색깔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둘레는 요 길이랑 같고 여기 둘레는 요 길이랑 같다. 그리고 원뿔대에서 옆면이 요런 모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이렇게 그려주도 돼요. 이게 원뿔대의 전개도일까 아닐까? 아니죠, 그쵸? 아닙니다. 요건 원뿔대의 전개도가 아니라는 거.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잘라낸 모양. 부채꼴을 잘라낸 모양이 반드시 옆면으로 와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원뿔대의 전개도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로 갑시다. 78쪽. 자, 78쪽에 첫 번째 문제는 회전체인 것을 골라라. 자, 일단 머릿속에 이 도형의 모양이 좀 상상이 돼야 대답할 수 있어. 자, 선민아, 육각기둥이 회전체인가? 육각기둥이 어떻게 생겼어요? 설명해봐. 바닥에 뭐가 있지? 육각형이 있지. 육각형이 딱 있고 그 육각형 모양이 쭉 쌓여있는 게 육각기둥이지. 자, 이게 회전체인가요? 이걸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봐. 뭐 나오겠어? 육각형 나오잖아. 회전체는 무조건 이렇게 자르면 뭐가 나와야 돼? 원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당연히 이거 회전체 아니지. 360도 회전시킨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은사나 원뿔 회전체 맞아요. 그죠? 지은이 오각형, 이거 뭐 말도 안 돼. 지금 평면 도형이니까. 그치?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반구는 어때요? 반구도 회전체인가? 이렇게 회전축이 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요렇게 생긴, 자, 요렇게 생긴 모양을 붙여가지고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반구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얘 회전체 맞아요. 송인서, 직육면체 회전체 맞니? 네? 직육면체가 회전체야? 뭘 또 넘겨봐 또 그거를. 직육면체가 무슨 모양이야 인서야? 메뉴? 아니요. 직육면체가 무슨 모양인데? 사각형. 그냥 박스. 네, 박스. 그치, 그냥 박스 모양이야. 여기 회전체겠어 아니겠어?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럼 사각 뿔 때는 회전체일까? 네. 사각 뿔 때는 어떻게 생긴 거죠? 얘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여기요. 뭐를 자른 거야? 뭐를 잘라야 사각 뿔 때가 돼? 사각기둥. 사각. 이렇게 생긴 거 뭐야?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야? 뿔. 사각 뿔을 중간에 턱 잘랐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사각 뿔 때잖아. 당연히 회전체일까 아닐까? 아니죠. 아니죠.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자 2번으로 가서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민성아 1번 어때? 얘를 회전시키면 원기둥 되겠지. 맞아요. 주원아 2번은 어때? 맞죠? 그죠? 원뿔 되겠고. 그 다음에 진아야 3번 맞죠? 자 그러면은 선규 4번 확실해? 그럼 5번은? 너의 판단에 근거해서 대답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 4번이 틀렸다. 왜 4번이 틀렸죠? 만약에 4번 같은 입체 도형이 나오려면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애를 돌렸어야지. 그렇지. 요렇게 생긴 애를 돌려야지 4번이 나오죠. 근데 지금 얘는 여기 길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요 길이가 있다면 얘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죠? 요렇게 생긴 애를 돌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위에도 그죠? 요런 모양이 돼야지.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치?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없잖아. 여기가 없어가지고 4번이 틀렸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회전시켰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돼. 79쪽 볼게요. 자, 79쪽에 3번은 회전체랑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아까 회전축 이렇게 있을 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뭐지? 이렇게인가요? 이렇게인가요? 요렇게죠. 요렇게 세로로 이렇게 잘랐을 때 그때 단면을 물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 머리 앞에 9가 있어요. 근데 9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9는 어떻게 잘라도 뭐니까? 단면이 원이니까 원. 그죠? 1번은 무조건 맞고요. 자 원뿔이 있다. 여러분 앞에 원뿔이 있는데 원뿔을 한가운데서 딱 이렇게 잘랐어. 단면이 뭘까? 삼각형 중에서도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럼 2번이? 틀렸네. 그치? 자 부채꼴 요거 지우고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워놨어. 원뿔대 사다리꼴 맞고 반구 반원 맞고 원기둥 직사각형 맞죠? 그죠? 자 4번으로 가서 오른쪽 그림에 원뿔. 자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을 한 평면으로 자를 때 다음 중 그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1번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본 것처럼 그냥 가운데를 쫙 자르면 되죠. 이렇게 딱 가운데 잘라주면 이등변 삼각형 나오죠. 1번은 나오게 할 수 있어. 2번 직사각형이 나오게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까? 직사각형이 나오게 할 수 있나? 아니요. 일단 모르겠죠. 일단 넘어가. 3번 봐봐. 3번 요런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끄트머리를 이렇게 잘라주면은, 그치? 끄트머리를 잘라주면 3번 같은 단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단면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4번 원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회전축에 수직으로, 그치? 가로로 자르면 되겠지? 가로로 이렇게 쭉 잘라주면, 이렇게 자르면 4번 같은 단면이 나올 거고요. 5번 같은 단면이 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자르는데 약간 어떻게 해? 약간 기울여서 자르면 되겠죠, 그죠? 약간 기울여서 자르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자르면 그러면은 5번 같은 단면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없는 것은 2번이다. 그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자, 5번 볼게요. 5번. 이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지 풀 텐데, 그지? 참 풀어봐야 되라. 5번.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옆에 넘어가가지고 시험 볼 거 아니에요. 1일 10제 볼 거 아니야. 오늘 1일 10제 범위는 원과 부채꼴이거든. 그치? 원과 부채꼴이라서 그 원에 대한 공식이 필요해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잠깐 마지막 공식 다시 한번 쓰면, 이게 부채꼴의 넓이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 2분의 1 RL이었다. 선민아, R은 뭐죠? 반지름. L은 뭐지? 호의 길이. 그치? 요 공식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5번 문제로 돌아와서 5번 문제는 L에 대해서, 이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자르는 것도 내가 여기서 잘랐느냐 아니면 여기서 잘랐느냐 아니면 여기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그 단면의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가 달라지지. 단면의 모양은 무조건 뭘까? 어디를 잘라도 모양은 무조건 원이 보일 건데 그 사이즈가 작은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장 어떤 부분을 찾고 싶어? 가장 넓이가 넓은 데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회전축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입체가 있는 그 지점을 이렇게 잘라줘야 가장 넓은 단면이 나오겠지. 그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치? 그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딱 자르면 그때 생기는 단면은 이렇게 생기는 원일 텐데, 이 원은 주원아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일까? 요거는 8짜리 원이겠지. 그치? 요 단면은 8짜리 원일 테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야? 얼마? 그렇지. 64파이. 요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넘어가요. 80페이지의 두 문제. 이것만 딱 끝낼게요. 80페이지의 두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구. 오늘 여러 번 나오고 있다. 반구는 회전체가 아닌가요? 아까 회전체 맞댔죠? 회전체 맞습니다. 맞아.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자, 가로로 자른 거야. 가로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합동일까 아닐까? 합동이 되려면은 원의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되죠. 근데 원뿔은 위에 쪽을 자르면 조그만한 원이 나올 거고 밑에 쪽을 자르면 큰 원이 나오겠죠. 그럼 합동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죠. 방구는 회전체가 아니다. 틀린 말이죠. 그죠? 네, 틀린 말. 회전체가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도 틀린 말이고, 원기둥을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자, 이 잘 봐야 돼. 밑면의 수직이에요. 밑면에. 그러면 원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을 때 밑면이 요거잖아. 이거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얘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얘기.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잘랐을 때, 자, 그때 생기는 단면이 모두 합동일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각형은 다 사각형일 텐데 그 사각형이 폭이 넓은 사각형일 수도 있고 폭이 좁은 사각형일 수도 있어요. 합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원뿔대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원이다. 요게 어떨까? 맞죠. 요게 맞죠. 그죠? 가로로 자른다는 얘기니까 원뿔대를 가로로 자르면 무조건 원이 나올 거야. 모든 회전체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이거 틀렸는데 얘가 틀렸다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냐면 9 있죠. 9. 9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9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어요. 그죠?
9는 모든 면이 다 공면이기 때문에 이건 납작하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나요? 세계지도 있죠. 세계지도. 세계지도 이렇게 집에 보면 벽에다 이렇게 다 하나씩 붙여놓지 않나? 세계지도? 쫙 이렇게 세계지도 붙여놓잖아. 그럼 이 세계지도는 어떻게 펼친 거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지구는 구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펼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지도는 이런 끝에 이런 데를 다 왜곡시켜가지고 그린 거예요. 왜곡이 이게 맞나? 이 외자 맞니? 맞니? 맞아? 그래요. 자, 7번 볼게요. 자, 회전체의 전개동.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모양을 잘 보라 그런 거예요. 모양을 아까 집중해서 봤다면 바로 고를 수 있지. 몇 번이 맞는 거지? 3번. 3번이 맞는 거지, 그치? 이야.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목동 몇 초까지인가요? 잠깐만, 본교재 76부터 80까지, 워크북은 46부터 49까지가 숙제고요. 도장 받을 부분은 워크북 45쪽만 받으면 되네요. 워크북 45쪽. 자, 여기만 얼른 다 불러줄게. 45쪽. 다 맞았다. 나 그런 거 자신감 있어. 자신 있어? 네. 자, 45쪽 부를게. 1번에 2번, 4번. 2번에 5번. 저기 뭐야? 네, 이거 다 맞고 있어? 네가 불러. 3번에 쌤 저도 다 맞았을 것 같아요. 4번. 아니 4번은 33, 33. 그렇지. 오. 5번은 20, 20. 6번은 3, 3번. 7번에 3. 3번. 오, 다 맞았어요. 멋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게 저예요. 여기 안경을 챙겨와. 수고했어요.